어떤 일이든 깊이 들어가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빙하의 크레바스 웅덩이처럼 얕아 보이는 물 웅덩이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경우처럼 말이죠. 아트골드가 만드는 대부분은 반지들입니다. 수많은 반지 디자인 중에서도 이런 단순한 모양의 반지를 주로 만듭니다. 단순해 보이는 반지라서 누구라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보였던 이 단순함이 빙하의 크레바스 웅덩이처럼 아주 깊었다는 것을 몇 년 후 노력 후에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지들에 매달렸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이죠. 무엇인가 반지에 자신만의 표현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반지들을 찾았고,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다 보니 반지의 사소한 불편을 사연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반지에 불편했던 사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객의 요구가 최고의 품질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맞춤 반지를 만들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아주 귀담아 듣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내용까지도 들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이유로 불편한 사연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사연들을 간추리면 두 가지였습니다. 세수할 땐 반지 모서리가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반지를 빼곤 했는데, 이런 습관 때문에 공중 화장실에 놓고 나와서 잃어버렸다는 사연과, 오래 착용하면 반지가 갑갑하게 느껴지고 손가락 살이 이렇게 하얗게 변한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반지가 갑갑하다는 사연부터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반지가 갑갑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품 까르띠에 러브 반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까르띠에 러브 반지는 워낙 비싸서인지 중고로 나온 반지들도 아주 깨끗합니다. 중고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데일리로 착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외출할 때만 착용하고 돌아와선 고이 모셔놓는 반지라면 러브 반지뿐 아니라 중세시대 반지를 착용해도 갑갑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브 반지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착용한다면 아마 까르띠에를 엄청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반지 안쪽을 보면 이렇게 일자로 평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반지가 손가락에 착용된 상태를 단면으로 살펴보면 손가락에 이렇게 반지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일자로 만들어진 반지 안쪽이 손가락 마디의 살을 평평하게 누르고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살을 누르지 않을 정도라면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은 반지를 착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지를 약간 움직이더라도 지그시 누르는 부분은 겹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겹쳐지는 부분은 손가락 살에 피부 호흡을 방해하게 됩니다. 피부가 호흡하면서 나오는 땀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지 안쪽에 같이 고여있게 되죠. 이런 상태로 하루 이상 피부 호흡을 못하면서 땀이 고여있게 되면 손가락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 손가락이 갑갑하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고객은 바로 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문제의 원인을 없애야 합니다. 반지 안쪽이 일자로 평평해서 반지 넓이만큼 손가락 살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누르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줘야 합니다. 일자로 평평한 반지 안쪽을 손가락 살을 누를 수 있는 반지 가운데 부분만 남기고 안쪽의 바깥쪽 부분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깎아내지 않은 반지 가운데 부분만 손가락 살에 접촉하게 되므로
누르는 부분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작업 공정은 제법 까다롭습니다. 반지 안쪽이 일자로 된 러브 반지나 지금 깎아내려고 준비된 반지의 측면을 보면 반지의 두께는 거의 비슷합니다. 반지 안쪽을 둥글게 만들려면 이렇게 먼저 거친 도구로 깎아내고 다른 공구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곡선을 가질 수 있도록 다듬어주고 또 다른 공구로 좀 더 부드럽게 다듬어주고 또다시 또 다른 공구로 한 번 더 부드럽게 다듬어주고 또 다른 공구로 광택이 날 수 있도록 초벌 광택을 내주고 다시 마무리 광택을 내는 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반지 안쪽 면의 한쪽 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공정을 반지의 반대편에도 똑같이 해줘야 반지 안쪽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으로 반지 안쪽을 둥글게 만들어주면 손가락 살을 누르는 부분은 둥글게 만들어준 반지 안쪽의 꼭지점 부분이 접촉하게 됩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착용된 상태를 단면으로 보면 반지 가운데가 손가락 살을 누르고 있고 반지 양쪽은 깎아냈기 때문에 손가락 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반지가 살짝 옆으로 움직이면 지금까지 살을 누르던 반지의 안쪽이 옆으로 이동해서 다른 부분의 손가락 살을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 호흡을 못했던 손가락 부분이 이제 피부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은 손가락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반지 스스로가 알아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일자로 평평한 반지 안쪽은 평평하다고 하여 플랫밴드라고 하고 이렇게 반지 안쪽이 둥근 밴드는 둥근 형상 대신 편안하다는 컴포트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반지의 착용 느낌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여 컴포트 밴드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름은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에서 하셨겠지만 이 기술은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지 안쪽을 둥글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은 미국의 블루나일이라는 반지 전문 업체를 통해서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초기에는 반지 위주였고 반지 설명에 목숨을 걸었을 정도인 반지 전문 업체였습니다. 이 업체에서 반지 안쪽을 둥글게 만든 반지를 컴포트 핏 밴드라는 별도의 라벨을 붙여 차별화된 품목으로 많은 설명과 판매를 했었습니다. 우리도 이 업체의 논리에 따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든 반지를 실제로 착용해 보니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가족 반지나 대학원 반지가 컴포트 밴드로 만들어질 정도로 인식이 변했지만 아직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는 반지 안쪽이 평편한 반지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도 몇몇 업체가 컴포트 밴드로 된 반지를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 업체 중에는 컴포트 밴드로 된 은반지를 10만원 후반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있어 가격적으로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반지를 고르실 때는 반지 안쪽을 잘 보시고 여유가 된다면 컴포트 밴드로 된 반지를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은반지는 컴포트 밴드로 만듭니다. 다만 금반지는 반지 두께가 두꺼워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금이 많이 들어가지요. 이런 이유로 금으로 만들어지는 컴포트 밴드 반지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손의 갑갑함을 해결해주는 컴포트 밴드는 우리가 반지에 넣는 두 번째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면할 때 반지를 빼는 버릇 때문에 잃어버린 소비자의 얘기를 드렸죠. 이것도 먼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러브 반지를 다시 보면 반지 모서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러브 반지뿐 아니라 이런 형태를 가진 대부분의 반지는 이런 모서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서리가 있는 반지를 착용하고 손에 비누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지 모서리가 나무를 깎아내는 대패처럼 비누를 깎아냅니다. 이 모서리는 비누뿐 아니라 얼굴 광대뼈에 상처를 낼 수도 있죠.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숙련된 기술자는 약간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서리가 있는 조금 두꺼운 반지는 모두 손을 씻을 때 반지를 빼놓고 씻어야 합니다. 이 모서리 문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책상 모서리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은 이 모션 데스크는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겠지만 이 책상 모서리를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직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책상을 사용한 사람들의 모서리를 보면 이런 모서리를 갖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책상을 사용할 때 팔뚝이 모서리에 이렇게 걸쳐지는 경우에 직각으로 만들어진 모서리는 많이 불편하게 됩니다. 성인용 고급 모션 데스크를 볼까요? 언뜻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고급에서는 이렇게 책상 모서리가 엣지 커팅되어 있습니다. 럭셔리 데스크를 한번 볼까요? 이 데스크는 모든 코너를 둥글게 만들었고 모든 모서리에 엣지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 코너들은 사람이 스쳐 지나갈 때 부딪힐 수 있는 옆구리가 될 수도 있고 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럭셔리 데스크는 안정된 골격을 갖고 있지만 모든 모서리들은 엣지 커팅으로 모서리의 날카로움까지 없앤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엣지 커팅이 되어 있다는 것은 데스크의 소재가 원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책상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다릅니다. 엣지 커팅은 단순하게 반지 모서리가 깎였다는 것을 말하는군 하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지 모서리가 깎였다는 것보다 좀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엣지를 깎아내는 다이아몬드 공구인데 일정한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고 반지의 표면에 해당되는 이 방향 X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엣지 커팅이 되기 위해서는 반지에 빙 둘러있는 각 부분의 모서리들이 돌아가면서 균일하게 이 지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위쪽과 아래쪽에 해당되는 이 방향, 즉 Z축에 해당되는 반지의 두께가 위쪽은 약간 두껍고 아래쪽은 약간 얇다고 한다면 반지가 돌아가면서 두꺼운 부분은 많이 깎고 얇은 부분은 적게 깎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뒤쪽에 해당되는 바로 이 방향 Y축으로 반지의 폭이 앞쪽은 조금 넓고 뒤쪽은 조금 좁다고 한다면 앞쪽이 많이 깎이고 뒤쪽은 조금 깎이겠지요. 이 두 가지 문제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균일한 엣지 커팅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3차원에 해당하는 XYZ가 모두 완벽해야 엣지 커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반지 두께도 완벽하게 균일해야 하고 반지 폭도 완벽하게 균일해야 완벽한 엣지 커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엣지 커팅이 된 반지는 반지 형태가 완벽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반지에도 약간의 과학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고급 가구에서 라운딩된 이 부분의 엣지를 가공할 때 제일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깎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책상의 품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트골드의 엣지 커팅은 반지를 빼지 않고서도 어떻게 하면 세면을 하게 할 수 있을까에서 출발한 소비자 불만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반지의 거의 대부분은 엣지 커팅이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렵게 만들었다는 기술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우리 반지를 착용하고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컴포트 밴드와 엣지 커팅이라는 기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계가 방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능이라면 이 기술들도 반지에 적용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트골드 반지에서 이 특별한 기능들을 경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경험해 보신다면 반지를 보는 눈이 확실하게 달라지실 겁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